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것도 보지 못했나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공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이 하이 리스크였던 이 파생금융 상품에 대거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그 수백억, 수천억의 보너스를 직원에게 뿌리면서 흥청망청 됐던 월가 투자은행들이 이 투자 실패로 부도 위험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나랏돈, 즉 세금으로 자신을 살려야 금융 패닉, 금융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구제금융을 호소하던 모습을 비꼬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입니다. 이 돈을 챙길 때는 내 주머니로 다 넣지만 힘들면 모든 주머니를 털어서 자신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인텔 때문인데요. 인텔의 전 CEO였던 그레이크 베럿이 최근 포춘에 기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의 항당무계함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음모론 관점에서 보면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군불 떼기에 나섰다는 생각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베럿은 인텔의 존재는 미국 반도체 제조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로 TSMC나 삼성은 이 최첨단 노드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의지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 베럿의 눈에는 삼성이 테슬라의 2나노 칩 AI6 칩을 만들기 위해서 텍사스 테일러 팹의 가동을 내년으로 앞당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에서 2나노 AP인 엑시노스 2600 양산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 2나노 팹 가동에 들어가지만 미국 테일러 팹도 내년부터 가동되기에 시차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죠. 이 베럿의 눈에는 이런 삼성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첨단 노드는 아니지만 삼성이 애플의 이미지 센서까지 수주하면서 이 TSMC도 M-1의 원칙을 버릴 태세입니다. M-1이란 M-1의 원칙이란 최첨단 노드의 칩을 미국에서 만들게 될 경우에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나왔던 용어입니다. 애리조나에서 만드는, 즉 미국에서 만드는 최첨단 칩이 만약 N노드라면 대만에서 만드는 최첨단 칩은 이보다 한 단계 위인 M-1 노드의 칩일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M-1이라는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는 게 대만 TSMC 입장이었는데요. 즉 애리조나에서 4나노 칩을 만들면 대만에서는 적어도 3나노 칩을 만들 것이고 애리조나에서 3나노 칩을 만든다면 대만에서는 2나노 칩을 제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관세 리스크와 맞물려서 미국 현지 팹에서 생산하려는 미국 팹리스 수요가 커지고 이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TSMC 심경도 전략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테슬라가 테일러 팹을 낙점한 것이 또 이런 TSMC의 조바심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TSMC도 애리조나에서 2나노 팹 가동을 최대한 빨리 한다는 목표입니다. 2027년 가동하겠다는 게 TSMC의 입장이죠. 이런 현실이 베럿의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인텔이 TSMC와 삼성이 맡을 수 없는 역할을 미국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 베럿이 내놓은 인텔 살리기 해법은 가강 그 자체인데요. 베럿은 애플, 구글,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인텔의 8대 고객이 아시아 경쟁업체인 TSMC, 삼성에 맞서는 대가로 인텔에 각각 50억 달러를 기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고객이 8대 고객이 되는지도 의문인데요. 실제 8대 고객이 된다고 해도 이들 기업으로부터 인텔을 위해서 각각 50억 달러씩, 그러니까 애플도 50억 달러, 구글도 50억 달러, 엔비디아도 50억 달러, 하나로 6조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이런 식으로 총 8개 팹리스가 400억 달러를 기부하라는 것입니다. 기부란 표현이 눈에 더 들어오는데요. 50억 달러는 아마 칩을 인텔에 맡겨야 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 인텔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텔의 1.8나노 수율이 아직 고작 그 10%가 될까 말까한 수준이어서 올 연말 양산이 쉽지 않다는 것, 어렵다는 것. 그래서 외부 칩 유치는 언감생심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인텔은 자금 및 기술 역량 부족으로 독일과 폴란드에서 만들려던 파운드리 팹은 아예 취소했고 미국 내 오하이오주에 최첨단 팹을 건설하기로 한 프로젝트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인텔 M&A와 관련한 각종 설들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장 유력한 얘기는 미국 팹리스들이 십시일반 지분 투자를 하고
TSMC와 같은 파운드리도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인텔 팹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텔 회장은 TSMC의 팹을 매각하는 데 적극적이었지만 리프탄 현재 CEO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레이크 베럿의 포춘 기고는 무시할 얘기가 아니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텔의 유력한 오비가 이런 얘기를 꺼낸 데는 모종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종의 군불대기죠. 팀블루와 같은 매머드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려면 M&A에서 매수 주체가 기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팹리스와 TSMC, 삼성과 같은 경쟁 파운드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의 집단적 역할론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국 칩 제조를 살리는 명분과 실리에 부합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대만이나 우리나라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 방식일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기술 패권의 핵심이고 그 결과 국가 전략 자산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반도체의 작동 원리가 시장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얽힌 정치적 정부적 판단이 M&A 시장에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베럿이 주장한 팹리스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기부해야 한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이유로 외부에 말하기에는 참 후한무치한 내용입니다. 50억 달러면 하나로 6조가 넘는 돈이죠. 6조를 매머드 기업인 인텔에 기부하라. 국가의 소중한 칩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6조를 기부하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복귀해 보면 이 아사리판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인텔이 질질 짜면서 제조업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는 중요해도 칩의 설계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업이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설계도를 만드는 팹리스가 있어야 존재하는 게 파운드리라는 뜻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간 미국은 팹리스가 고부가가치, 제조는 저부가가치란 라벨링을 하고 파운드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 반도체 제조가 그렇게 중요하면 TSMC, 삼성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인텔에 산소호흡기를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칩 첨단 노드에서 이미 팹리스로 바뀐 곳이 바로 인텔입니다. 사실상 4나노 이하 칩은 양산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인텔입니다. 그간 엉망으로 경영을 해왔던 인텔이 자신에게 설계도를 그려주는 즉 일감의 원천을 제공하는 팹리스에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강도에 가까운 발상이죠. 이 사실 팹리스들은 마이크론, 인텔이 반도체 부하를 이유로 국가 보조금을 받는다면 자신들에게도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해왔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경쟁에서 도태된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팹리스에 돈을 내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불쾌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 미국 칩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의 칩을 팔기 위해서 이익의 15%를 국가에 상납해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엔비디아의 H20, AMD의 MI308 GPU의 중국 판매를 미국 정부가 허용해 주면서 이런 칩의 판매 수익 15%를 가져간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연쇄적으로 여기에 HBM3를 납품하는 삼성 등의 부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팹리스들이 15%를 미국 정부의 이익을 상납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등 부품업체의 마진을 더 줄여달라고 압박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럿의 기고문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삼성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리스크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텔의 진로를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